안녕하세요. 이번에 만바 세션을 맡게 된 12기 이정우라고 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제 19번의 세션을 진행했고 이제 이번이 20번째 마지막 세션이에요. 뭐 물론 몇몇 분은 마지막이 아닐 수 있긴 한데 뭐 여기 뭐 처음에 이제 수학 이런 것도 보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이제 CV 태스크, 뭐 NLP 태스크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이제 생성 모델 2주에 걸쳐서 좀 길게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아직 얘기가 덜 끝난 게 조금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트랜스포머 다들 이제 이번에 세션도 거의 3번 진행이 됐죠. 트랜스포머 1, 2 그리고 LLM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뭐 다들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거의 지겨울 수도 있고 이제 또 뭐 오른쪽에 이제 뭐냐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파생된 이제 GPT, 버트 이런 것도 배웠고 이제 뭐 유명한 LLM들이죠. 뭐 GPT나 라마나 뭐 최근에 나온 딥시크까지 다 이제 트랜스포머랑 이제 어텐션 기반으로 이렇게 만든 모델인데요. 그 트랜스포머 2를 진행하셨던 민경님께서 이제 예고편을 약간 하나 던져놨어요. 이제 만바 이제 뭐 linear times, sequence modeling with selective state space 뭐 이렇게 약간 예고편을 남겨서 이걸 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되게 많은데 밀도는 좀 낮아서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복잡도 관련돼서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번에 저는 어떤 텀 중에 이제 복잡도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사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뭐 복잡도가 뭐냐라고 한다면 뭐 인풋 사이즈 어떤 n에 대해서 알고리즘의 성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뭐 정의가 되고 크게 이제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로 나뉘고 시간 복잡도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공간 복잡도는 공간, 뭐 메모리를 얼마나 차지하냐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시간 복잡도에 좀 큰 관심을 가지고 흔한 노테이션으로 이제 비고 표기법으로 표기를 하고 뭐 비고 표기법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이제 알고리즘 성능이 정말 최악인 경우 그러니까 뭐 어떤 리스트에서 뭐 어떤 이름을 찾을 때 뭐 한 번에 찾을 수 있지만 그게 뭐 제일 끝에 있으면 5의 n만큼 되니까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건 되게 자세한 정의인데 뭐 이거를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컴플렉시티가 뭐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뭐 빠른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뭐 5의 1 이런 거는 이제 컨스턴트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제 뭐 5의 2의 n승 좀 익스포넨셜 하면 좀 알고리즘이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간단한 예시인데 피보나치 수열 알고리즘 관련된 거고 뭐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하냐라고 한다면 이제 그냥 정의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재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반면에 이제 좀 이렇게 조금 어떤 다른 변수를 조금 도입을 해가지고 좀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써놨는데 재기적으로 하는 방법은 좀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보니까 이제 이 n승 좀 익스포넨셜한 좀 높은 복잡도를 가지고 있고 이터레이티브하게 하면은 좀 그 5의 n에 이제 리니어하게 된다. 그래서 같은 이렇게 함수를 구현하더라도 이렇게 뭐 시간 복잡도가 달라질 수 있다. 사실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랑 RNN에 대해서 그냥 뭐 잠깐 언급을 할게요. 여기 있는 거 이제 트랜스포머부터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텍스트 인풋을 토큰으로 구성된 이제 시퀀스로 건조를 하는데 이제 트랜스포머의 주요 장점이죠. 어떤 인풋에 대해서도 이제 시퀀스 내에 이전 어떤 토큰들을 모두 첨부해서 해당 인풋의 어떤 표현을 이제 도출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뭐 hello, my name is 했을 때 is의 어떤 토큰에 대해서 이전 토큰인 my 또 is의 이전 토큰인 hello 이런 거를 이제 모두 참고해서 뭐 표현을 도출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이제 트랜스포머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 덕분에 한 번의 연산만으로 이렇게 어텐션 매트릭스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또 병렬화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장점이다 트랜스포머에서. 근데 하나의 조금 사소한 단점이 있는데 그 트랜스포머가 이제 인퍼런스 추론을 할 때
어떤 새로운 토큰을 이제 생성할 때마다 그 이전에 있던 어떤 어텐션을 계속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hello my name is 하고 이제 뭐 말튼을 생성했는데 다시 이제 새로운 토큰이 이런 온점을 또 생성할 때 또 이전 어텐션을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퀀스 랭스가 L이라면 L 제곱 컴퓨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로 따지면 좀 5의 L 제곱 좀 스퀘어 느낌으로 쿼드레틱한 어떤 그런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좀 사소한 단점인데 근데 다시 그러면 이제 RNN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고 한다면 이제 RNN의 어떤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시퀀스 길이에 좀 리니어하다. 그리고 복잡도로 나타내면 이제 5의 L, 뭐 5의 N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트랜스포머랑 RNN 이렇게 트레이닝이랑 인퍼런스 이렇게 한다면 이제 장단점이 있다. 특히 트랜스포머 이제 병렬화가 돼가지고 트레이닝 할 때는 패스트하지만 인퍼런스 좀 느리고 반면 RNN은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은 좀 느리지만 인퍼런스는 뭐 리니어하게 할 수 있어서 트랜스포머보다 빠르다 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트레인도 빨리 할 수 있고 인퍼런스도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동시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오늘 초점을 두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만바냐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논문 그냥 그대로 따온 거고 이제 사진은 저자분 알버트 군님이랑 이제 트레이 다운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이제 각각 있는 거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름이 왜 만바냐 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 있는 게 이제 structured state space sequence model with a selection mechanism and computed with a scan 해가지고 S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마 싶었는데 실제로 이 알버트 군님 그 저자분의 이제 이 트위터를 따왔는데 이제 뭐 빠르고 좀 치명적이고 그리고 이제 S4의 또 최신 뭐 진화 버전 그래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만발해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만바 같은 경우는 뭐 바로 튀어나온 논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란 어떤 모델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점차 좀 단점을 개선하면서 계속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이제 S6가 이제 얘기할 만바의 어떤 레이어인데 그래서 저번에 이제 겐이랑 디퓨전 세션은 이제 좀 수식 위주, 증명 위주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수식 위주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어떤 이런 모델들의 장단점이 뭐였는지 그 단점을 해결하려고 다음 모델에서 어떻게 제안을 했는지를 위주로 좀 이렇게 흐름 위주로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모델인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전에 일단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그럼 뭐냐라고 한다면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시스템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수의 변수로 정의된 공간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보면 약간 뭔 소린가 싶죠? 그래서 뭐 약간 뭐 일단 이렇게 되고 밑에는 이제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인풋 펑션 U1, U2 이렇게 있고 아웃풋 펑션 이제 Y1, Y2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 뭐 X1부터 XN까지를 통해서 어떤 아웃풋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 이제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표현을 뭐 밑에 있는 식처럼 표현합니다. 이제 X.T는 AX 더하기 뭐 BU 그리고 Y는 이제 CX 더하기 DU 이렇게 되는 거고 이 X.은 보통 아마 물리에서 x 프라임 이렇게 1차 함수 이렇게 할 때 저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볼 건데 이 예시가 이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좀 물리라서. 근데 사실 이 식을 좀 잘 몰라도 돼요. 잘 몰라도 되니까 그냥 한번 뭔지 좀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냐라고 한다면 어떤 물체의 질량이 m인 이제 스프링이랑 연결이 돼 있고
이거에 이제 어떤 뭐 힘을 FA라는 힘을 주려고 합니다. 뭐 사실 물리 몰라도 대충 뭐 힘을 왼쪽에서 오른쪽 주면 당연히 오른쪽 가겠죠?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 주면 당연히 왼쪽 가겠죠? 약간 그건 대충 이해되시잖아요? 이제 뭐 그걸 이제 좀 물리적으로 쓴다면 이제 저기 다이내믹스처럼 이제 이제 F는 MA 써가지고 하는 거고 그 이 F는 MA 관련 이런 식을 써가지고 저렇게 위에 나타나는 게 이제 MA 더하기 KX는 이제 FA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제 X 더블 닷이 이제 X2 프라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변이 한 번 미분하면 이제 속도 되고 속도 한 번 미분하면 이제 가속도 되고 뭐 그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뭐 따지면 이제 x1 뭐 이렇게 x1 닷, x2, x2 닷, fa, y 이렇게 좀 나타낸 거고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좀 행렬이랑 벡터로 좀 나타낸다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x1 닷, x2 닷처럼 벡터가 저런 식으로 나타내지고 이제 아웃풋 벡터는 또 저렇게 나타내지고 저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약간 또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이제 x1, x2인 거고 이제 현재의 위치 그리고 속도 여기 전에 정의해서 x2가 이제 x1 닷이라서 이제 속도가 되는 건데 이 현재의 위치랑 속도 그리고 A랑 B 행렬 이런 시스템의 모델을 알고 있으면 어떤 인풋 U 여기서는 U가 FA 어떤 외부 힘인 거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다음 상태의 속도랑 가속도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 매스랑 스프링 시스템에서는 필요한 여기 최소한의 변수는 x1이랑 x2가 돼서 이게 시스템,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해 안 되시면 뭐, 안타깝네요. 네. 좀 물리라서 좀 저는 사실 이게 더 이해가 잘 돼가지고 그리고 애초에 이게 공학 쪽에서 좀 나온 개념이라 좀 더 쉽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이런 좀 간단한 물리 문제를 가져왔는데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돼요. 여기 앞에서 봤을 때 그 여기 인풋 펑션이랑 이제 아웃풋 펑션 있고 중간에 초록색이 있으니까 그냥 이게 그냥 나중에 뉴럴 네트워크처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정의는 그렇게 되고 간단한 예제도 봤는데 그럼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스테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설명하고 특정 인풋을 쌓아서 다음 스테이트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는 거고 이제 인풋 시퀀스 XT가 있고 이걸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표현인 HT로 이제 매핑을 하고 따라서 이제 어떤 아웃풋 시퀀스 YT를 뱉게 되는 이런 모델을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식이 아까랑 비슷해요.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은 첫 번째 식은 이제 스테이트 이퀘이션 이제 두 번째 식은 이제 아웃풋 이퀘이션 이렇게 됩니다. 뭐 스테이트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행렬 A랑 B 이렇게 있고 이제 A 같은 경우는 일단 B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이 어떻게 스테이트에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되는 거고 A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스테이트가 다음 스테이트에 어떻게 될까 라는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H 프라임트는 이제 스테이트가 떻게 업데이트가 되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는 게 스테이트 이퀘이션이고 이제 아웃풋 이퀘이션 뭐 그 스테이트랑 여기서는 이제 C랑 D라는 그 행렬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D 행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에 대해서 어떻게 아웃풋에 어떻게 미치냐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이트가 어떻게 이제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냐 해서 이제 아웃풋을 내뱉게 되는 그런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모델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인풋 XT에 대해서 아웃풋 YT를 뱉고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게 그냥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소한 건데 이 밑에 ABC 관련된 부분은 뭐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로 볼 수 있고 위에 있는 이제 D 행렬 이렇게 곱해서 그러니까 D 행렬은 아까 여기서 인풋에 곱해서 아웃풋에 영향을 주는 건데 이거는 일종의
스킵 커넥션으로 간주를 할 수 있겠죠. 다들 스킵 커넥션 뭔지 잘 아시니까 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행렬이 A, B, C, D 이렇게 원래 4개인데 D 같은 경우는 사실 생략을 하고 좀 간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논문에서도 실제로 뭐 D를 그냥 생략하고 A, B, C만 다루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인데 이런 나이브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장기 의존성 문제, 영어로 이제 long range dependency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을 못해요. 이 장기 의존성 문제에 대해서 맨 처음에 언급된 게 아마 RNN 세션에서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여기 그냥 진짜 그대로 따온 건데 긴 시퀀스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정보를 기억을 못 하는데 뭐 그레디언트가 베니시 되거나 뭐 그레디언트가 이제 익스플로딩 되거나 되는 어떤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정보를 잘 기억을 못 한다 라는 건데 이제 여기선 왜 그렇게 되냐라고 한다면 조금 수식적으로 봐야 될 수는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이 x.t는 이제 ax 더하기 bu 이렇게 스테이트 이퀘이션이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보면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x 다시 어떻게 보면 x 프라임인 거니까 이거를 이제 미분 방정식 좀 잘 풀면은 보통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미분 방정식을 풀면 좀 익스포넨셜 꼴들이 좀 튀어나와요. 그래서 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xt는 이제 익스포넨셜에 저렇게 되고 저기 익스포넨셜의 지수에 이제 a의 t-t0 저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얘를 또 미분하면은 익스포넨셜 또 미분하면 또 익스포넨셜 튀어나오니까 또 t가 길어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익스포넨셜 지수 함수인데 이제 음수로 가면 0으로 가는 거고 양수로 가면 이제 무한대로 가니까 뭐 그레디언트 베니시 되거나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드가 되겠구나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이브한 SSM의 문제였고요. 여기서 조금 이 지수 앞에 이제 A라는 행렬이 곱해져 있는데 이 A 행렬이 그 장기 의존성 문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A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다음 히포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SSM이랑 엄청 직관 바로 연결되는 논문은 아닌데 이 일단 히포가 뭐의 줄임말이냐라고 한다면 하이오더 폴리노미얼 프로젝션 오퍼레이터 약간 앞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히포라고 한 건데 이게 뭐를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온라인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문제에 대해서 좀 최적의 해를 생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은 이제 함수 근사를 하는 건데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테일러 전개랑 이제 테일러 근사 같은 건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예시가 이제 sin x를 어떻게 좀 근사적 이렇게 선형 함수로 이렇게 어떻게 근사를 하냐라고 했을 때뭐 sin x는 x라고 뭐 보통 이렇게 치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0 x는 0 근처에서 그리고 뭐 테일러 전개를 쭉 이렇게 해서 뭐 몇 차까지 하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식처럼 x 빼기 뭐 300분의 x 세제곱 뭐 이렇게 막 되는 게 이제 함수의 근사인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를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근사를 하는 거고 이 히포라는 논문은 이 온라인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이라 이게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이제 인풋이 계속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근사를 하는 그런 오퍼레이터인데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그림을 엄청 자세히까지는 볼 필요 없는데 여기서 이제 뭐 오른쪽 그림에 뭐 0에서 이제 t0까지 어떤 저런 시그널을 봤을 때 뭐 저렇게 GT0 저런 식으로 뭐 근사를 해볼 수도 있고 근사를 하는데 이제 또 다른 또 이후에 또 시그널이 또 실시간에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또 함수 근사를 하고 이런 어떤 최적의 해를 이제 제공을 하는 게 히포 어떤 오퍼레이터인데 그래서 뭐 이게 이 SSM에서 어떻게 뭐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 히포를 통해서 이 스테이트가 인풋의 어떤 과거 정보를 잘 기억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거고 그 중간에 또 수학이 되게 좀 많은데 궁금하시면 한번 논문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처럼 이제 인풋 시그널에 대해서 파란색 reconstructed 시그널 이렇게 있을 때 잘 과거 정보를 기억하게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A 행렬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 히포 행렬을 이용해서 이제 A를 그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좀 장기 의존성 문제가 잘 해결이 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문에서도 아마 엠리스트 데이터셋이었나? 거기서도 그 A를 좀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했을 때 한 60%의 액큐러시가 있었는데 히포 행렬을 이용하니까 이제 한 97%, 98% 이렇게 잘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을 했고 지금까지는 그 인풋이 좀 연속적인 함수, 뭐 시그널 같은 이런 되게 그렇게 가정을 했었는데 이제 뭐 토큰 세퀀스처럼 이제 인풋이 좀 불연속적인 디스크리트한 경우도 이제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표현들도 좀 이산화 해야 된다. 이게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인 거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경우가 이제 x랑 y가 좀 컨티뉴스한 경우인 거고. 이제 이걸 이산화를 했을 때 오른쪽에 보면 이제 xk는 a 바 xk-1 더하기 b 바 uk 저기 이제 스테이트 이퀘이션이 된 거고 yk는 c 바 xk 저렇게 된 겁니다. d가 빠진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킵 커넥션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뭐 스텝 사이즈 델타가 이제 인풋의 레솔루션을 나타낸다라는 건데 여기 이전 사진에 이제 3과 4 사이에 저 델타가 있잖아요. 이제 저 델타가 짧으면 짧을수록 촘촘해지니까 뭐 인풋의 레솔루션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이 S4라는 그러니까 모델에서는 이산화를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산화를 했고 S6 만바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산화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다음에 이제 X 프라임은 어떻게 보면 XK가 된 거고 저 그냥 XT는 이제 XK-1이 된 거고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인풋에 대해서 디스크리트한 이제 아웃풋도 잘 나오겠죠.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한 게 여기 4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이산화를 통해서 보니까는 SSM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recurrence, recurrent한 좀 표현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convolutional한 representation이 있어요. 이거를 각각 하나씩 볼 건데 사실 recurrent한 representation은 그냥 이 식을 그대로 보면은 되게 그냥 사실 약간 RNN처럼 그냥 되게 recurrent하게 되겠구나 되게 직관적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 타임 스텝 0일 때는 뭐 저렇게 되는 거고 또 타임 스텝 1일 때는 저렇게 또 식이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전 스테이트에 따라서 다음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되고 또 타임 스텝 2 같은 경우도 이제 또 타임 스텝 1에 있던 어떤 H1에 따라서 이제 H2가 업데이트 되고 이렇게 리커런트하게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진짜 RNN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냥 거의 스트럭처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직관적인 부분이랑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컨볼루셔널 레프레젠테이션인데 이거는 어떻게 식에서 나타낼 수 있냐라고 한다면 아까 디스크리타이제이션까지 끝내고 이제 xk는 저렇게 되고 yk도 저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 y는 지금 현재 x에 대한 식이잖아요. 근데 이 x가 이제 위에 있는 식을 통해서 집어넣으면 y를 u에 대해서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제 조금 풀어 헤친 거예요. 풀어 헤쳐서 보니까 이제 y0는 cb u0 뭐 y1은 cab u0 더하기 cb u1 뭐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내지는데 이걸 일반화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식처럼 YK는 뭐 C의 K제곱 B U0부터 이제 CB UK까지 일단 뭐 Y에 대한 어떤 이렇게 YK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이렇게 점화식은 아니죠. 예, 어떤 일반적인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을 보니까 이 어떤 U0랑 U0부터 UK까지 어떤 선형적인 결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컨볼루션 연산이랑 연관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론을 보자면 K바를 CB, CAB 그리고 쭉 해서 이제 CA에 1-1, B 이렇게 해서 어떤 L차원 벡터로 두고 뭐 U 같은 경우는 U0부터 이제 U L-1까지 또 이제 L차원 벡터로 이렇게 설정했을 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을 하면 사인이 여기 별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을 통해서 이 컨볼루셔널 커널 K 바를 통해서 좀 컨볼루셔널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한 예시인데, 이제 그 뭐냐 K바 이 1차원 벡터인데 이 3차원 벡터일 때 이게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이 앞에 부분은 이제 약간 제로 패딩이 된 거고, 이제 12바랑 x0가 곱해져서 아웃풋은 y0는 12x0 이렇게 나온 거고, 이제 다시 컨버션이니까 다음 거 하면은 또 앞에 있는 건 제로 패딩이 되는 거고, CAB랑 x0 그리고 더하기 CB랑 x1 해서 저렇게 되는 게 이제 y1. 그리고 뭐 또 다음 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표현식이 실제로 여기 앞에 있는 중간에 있는 y0는 12u0 저런 거랑 완전히 일치하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리니어 타임 인버리언트, 줄여서 이제 LTI, SSM에서는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는 컨볼루셔널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하고, 인퍼런스를 할 때는 리커런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진행을 하면은, 이제 컨볼루셔널 레프레젠테이션은 이제 병렬화를 해서 빠르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리커런트에서 이제 인퍼런스에서 리커런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빠른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이점을 다 동시에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 S4에서 처음 뭐 주장한 내용은 아니긴 해요. 이전에 이제 LSSL이라는 또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 사실 내용을 주장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해서 컨볼루션을 잘 뭐 그래 잘 나타내지는 건 뭐 알겠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이론적으로는 되게 완벽한데, 이제 문제는 이 계산을 이제 컴퓨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했을 때 계산량이 되게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아까 K바가 CB, CAB 해서 이제 CA에 L-1, B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저 C 뭐 어떤 C 어떤 행렬이랑 A의 어떤 I 제곱, 어떤 행렬의 거듭 제곱, 그리고 B 이렇게 계산을 쭉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컴퓨테이셔널리 익스펜시브하다, 좀 계산량이 되게 많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은 좀 나이브한 좀 행렬곱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어떤 수도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포룹이 3개 이렇게 네스티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보면 n의 큐빅 세제곱에 이렇게 비례를 한다. 근데 이제 행렬의 거듭 제곱이면 이걸 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텀에 이제 CA의 L-1 제곱,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걸 이 행렬곱을 L번 해야 되니까 되게 계산량이 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문제인데, 그럼 이제 하나의 괜찮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서형대수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그 행렬의 거듭 제곱 한번 뭔가 계산을 해보는 경우가 한번 있거든요. 아마 대각화 이런 거 다이애고널라이제이션을 하면서 이런 거 행렬의 거듭 제곱 이렇게 구해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도 아이디어가 어떤 모티베이션이 이제 그러면 이제 A를 대각화하고 그러면 이제 행렬 거듭 제곱을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식처럼 A는 이제 PD, P 인버스 이렇게 되는데, D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거널 매트릭스죠. 그래서 얘는 이제 행렬곱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 뭐야 행렬 A에 대해서 A의 K 거듭 제곱을 하니까 이 결국엔 그 정리가 돼가지고 P, D의 K 제곱, P의 인버스인데, 어차피 다이거널 매트릭스의 뭐 거듭 제곱은 그냥 다이거널 텀들만 그냥 그 거듭 제곱을 하면 되니까 뭐 행렬곱 할 필요도 없고 되게 뭐 빠르게, 그리고 그 계산량도 적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약간 조금 사소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대각화를 해보고 나니까 이제 A를 이제 V, 뭐 D, V 인버스 이렇게 대각화를 하고 보니까
V는 여기 중간에 있는 것처럼 뭐 저런 매트릭스로 나타내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어떤 그 엔트리 값들이 되게 좀 익스포넨셜 하게 된다. 그래서 좀 수치적으로 좀 불안정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수치적으로 좀 불안정하다라는 건 그 컴퓨터가 계산하기에 좀 불안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간 진짜 간단한 예시로는 다들 소프트맥스 한번 다들 잘 아실 텐데, 원래 정의가 이제 익스포넨셜들의 합의 어떤 익스포넨셜의 어떤 프로포션, 이게 원래 소프트맥스의 정의인데, 그거를 이제 정말 그대로 구현을 하면은 이게 뭐 이게 그 컴퓨터가 계산을 그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익스포넨셜을 그냥 바로 계산하니까 그냥 오버플로우가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소프트맥스 계산을 할 때는 이제 맥스 값에서 빼서 뭐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제 좀 컴퓨터가 계산할 때 좀 스테이블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구현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이 A를 대각화하고 보니까 이 B라는 매트릭스가 좀 수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컴퓨터가 잘 아예 못하더라 하는 게 이제 결론으로 나왔는데, 그럼 이 모티베이션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히포 행렬, 이 아까 A를 이제 히포 행렬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죠. 이걸 이제 계속 관찰 뭐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NPLR 뭐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제 플러스 노멀 플러스 로 랭크 형태를 가진다라는 건데, 이제 오른쪽 식을 보면 이제 A는 V 람다 V 스타 빼기 PQ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V 람다 V 스타가 노멀 매트릭스가 되고, 그리고 P랑 Q가 뭐로 랭크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런 노멀 매트릭스랑 로 랭크의 어떤 합으로 나타내지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뭐 이걸로도 해봤는데 이걸 그대로 또 적용하는 건 잘 안 됐대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알고리즘 표처럼 했는데 이거를 설명은 안 할 거고 그냥 뭐 이렇게 했더라 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컨볼루셔널 커널을 계산하는 게 되게 빠르고 좀 안정적으로 컴퓨터가 계산을 할 때 계산할 수 있더라 라는 게 이제 S4의 어떻게 보면 좀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currence한 representation은 뭐 그대로 이제 inference 할 때 5의 n 이렇게 복잡도를 가졌는데, 이제 convolutional representation은 이제 정말 라이브하게 한다면 저렇게 5의 n제곱 l 저렇게 오퍼레이션이 필요한데, 이런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5의 n 더하기 l 저 tilde 오퍼레이션 정도만 필요하면 되더라 라는 게 이제 S4의 좀,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컨트리뷰션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잘 구현이 되더라 라는 거고, 이제 S4에서는 이런 표를 제시했는데 어떤 뭐 복잡도 관련돼서 convolution, recurrence, attention, 그리고 S4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뭐 이제 초록색은 좀 좋은 거, 이제 빨간색은 좀 나쁜 거, 이렇게 좀 컬러 코딩을 해봤는데, 뭐 S4는 컨볼루션의 장점, 뭐 트레이닝이랑 패럴럴 병렬화가 되는 거의 이점이랑 리커런스의 어떤 인퍼런스가 빠르다는 거에 이점을 둘 다 잘 취하더라 라는 게 이제 S4에서의 어떤 그, 네, 그 성능이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롱레인지 아리나라는 어떤 좀 시퀀스가 좀 정말 긴 어떤 데이터셋인데 이거에 대해서 꽤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 라는 거고, 조금 눈여겨볼 거는 이 패스 X라는 데이터셋인데요. 여기 뭐 보면 이제 트랜스포머부터 저기 밑에 있는 것까지 이제 아예 성능 자체가 안 나왔는데, S4 같은 경우는 꽤 준수한 성능이 잘 나오더라 같은 거고, 궁금해서 패스 X의 어떤 시퀀스 랭스가 어떻게 되나 찾아보니까 이제 128 바이 128 이미지의 모든 픽셀이어서 뭐 16,384개의 어떤 시퀀스 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긴 시퀀스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잘 보이더라 라는 게 이제 S4 모델입니다. 그래서 structured state spaces for sequence, 이게 S가 4개 있는 거고, 이제 SSM에서 출발해서 롱레인지 디펜던스를 좀 해결하고
좀 이산화를 하고 보니까 이제 convolutional representation, recurrence representation 잘 표현이 되고, 그리고 convolutional 터널에서의 어떤 좀 수치적 안정적인 거를 이제 잘 알고리즘적으로 해결을 했다 라는 게 이제 S4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이제 만바인데, 이 만바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이 어떤 그림인데, 이제 SSM에서 만바 S6까지고 S4까지 봤어요. 그래서 히포, 아까 롱레인지 디펜던스 잘 해결해주는 행렬 저거랑 이제 이산화, 그리고 좀 알고리즘적으로 잘 해결한 거 해서 이제 S4인데, 여기서 이제 셀렉션이랑 스캔을 이제 좀 더하면 S6,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만바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 뭐 대부분 아마 S4라는 모델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왜 처음 들어봤을까요? 성능이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S4 같은 경우는 성능이 좀 어떤 태스크에서 되게 안 좋았는데, 이런 셀렉티브 카핑, 인덕션 헤즈 같은 어떤 태스크에서 좀 성능이 좀 많이 저조한데, 이 첫 번째 있는 셀렉티브 카핑은 어떤 인풋의 일부를 좀 복사를 해서 좀 순서대로 출력을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예시처럼 이제 cats love playing with yarn 이라는 어떤 시퀀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태스크는 명사를 뽑아내라 하는 거고, 이제 원하는 아웃풋은 cats랑 이제 yarn, 이거를 이제 아웃풋으로 내뱉게 하고 싶은 태스크가 이제 셀렉티브 카핑인 거고, 이제 밑에 있는 피규어는 인덕션 헤스라는 태스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인풋에서 좀 패턴을 발견해서 이걸 그대로 재현을 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시로 뭐 1 더하기 1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앤서는 이제 2다 라는 거고, 이 프롬프트로 2 더하기 2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Q에 대해서 A로 이렇게 앤서 해라, 그래서 4가 나오게끔 하는 게 이제 인덕션 헤즈라는 태스크인데, 이런 태스크의 좀 공통점이 컨텐트 어웨어, 좀 인풋 어웨어 한 어떤 그런 태스크들이고, 그런 태스크들에서 좀 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S4라는 논문도 사실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태스크들에서 왜 저조한 성능을 가지냐라고 한다면, S4가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선형 시간 불변성이다 라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면, 이 아까 스테이트 이퀘이션이랑 아웃풋 이퀘이션 이렇게 있을 때 A, B, C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 매트릭스는 인풋이 뭘 들어와도 항상 상수인 거예요. 항상, 아니 상수가 아니라 항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그냥 X가 뭘 들어와도 그냥 똑같이 있는 거고, 오른쪽처럼도 이제 B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둔다면, X가 위에는 이제 빨간색 저렇게 돼 있고 밑에는 이제 주황색 저렇게 돼 있는데, 저렇게 좀 다른 인풋이 들어와도 B가 항상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컨텐트 어웨어한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 되게 저조한 성능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바 논문에서 얘기를 하기는, 이제 시퀀스 모델링의 좀 근본적인 문제는 컨텍스트를 좀 작은 스테이트로 이제 압축을 한다. 이게 좀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작냐 아니면 좀 크냐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는데, 이제 좀 스테이트 사이즈가 큰 경우인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트랜스포머 이제 컨텍스트를 어떻게 보면 압축을 안 해가지고 되게 좀 성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압축이 없으니까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좀 비효율적인 그런 게 되고, 반면 이제 스테이트 사이즈가 좀 작아진다면 좀 압축을 많이 해서 좀 계산이 좀 효율적으로 될 수는 있는데, 이제 너무 압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효과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스테이트 사이즈에 따라서 효율성이랑 그 효과성이 일단 일종의 좀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하는 게 이제 이런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S4가 스테이트를 너무
작게 하는 게 좀 문제여서 앞에 있는 이런 컨텐트 어웨어한 좀 태스크에 좀 안 좋은 성능을 가졌는데, 그럼 이제 만바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결을 했냐라고 한다면 이 좀 셀렉션을 이용하자. 그러니까 좀 데이터를 좀 선택적으로 좀 압축을 하자. 좀 일종의 좀 약간 트랜스포머랑 S4의 일종의 약간 중간을 좀 취해보는 느낌으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문맥에 따라서 데이터를 좀 선택적으로 압축을 해보자. 이게 이제 셀렉션 메커니즘, 그리고 만바에서 좀 얘기하는 좀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S4 같은 경우는 이제 input XK가 이제 D by L by B 어떤 행렬이 있고, ABC 같은 경우는 D by N 행렬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L, 여기 인풋의 L은 이제 시퀀스 길이이고, B 같은 거는 이제 배치 사이즈인데, 사실 뭐 A랑 B랑 C가 이거에 좀 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퀀스 랭스가 길어진다 해도 A, B, C는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이제 S4인 거고, 반면에 이제 S6 셀렉션을 이용을 한 거는 좀 매트릭스 행렬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B랑 C 여기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게 보면 이제 N by L by T, N by L by B 이런 식으로 좀 인풋 디펜던트하게 한 게 이제 B랑 C 행렬이고, 여기서는 이제 델타도 D by L by B 이런 식으로 좀 인풋 디펜던트하게 좀 하는 거고, 여기 앞에서는 매트릭스 A였고 여기서는 델타 이렇게 피규어로 나와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S6 이런 셀렉션을 이용하는 S6 모델 같은 경우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뭐 알고리즘 표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S4,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S6 이렇게 셀렉션이 있는 거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A는 둘 다 D by N 행렬로 똑같은 걸 볼 수 있는데 S6 같은 경우는 되게 인풋 디펜던트한 방향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셀렉션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이런 셀렉티브 카핑, 아까 앞에서 봤던 태스크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태스크의 액큐러시를 보니까 맨 첫 번째만 보더라도 이제 레이어를 S4에서 S6로 바꿨을 때 18.3%라는 좀 저조한 성능에서 이제 97% 이렇게 오른 걸 볼 수 있고, 뭐 중간이랑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성능이 좋더라 라는 게 이제 좀 셀렉션 메커니즘의 어떤 좋은 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셀렉션 메커니즘으로 그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한 모델, 아까 SSM부터 S4까지가 전부 이제 선형적인 시간 불변성 모델인데, 어쨌든 이런 셀렉션 메커니즘이 이런 모델들의 한계를 잘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성능이 좋아졌는데 약간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컨볼루셔널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행렬이 계속 바뀌니까. 그럼 이제 컨볼루셔널 레프레젠테이션 못 쓰면 이제 리커런트한 스테이트만, 리커런트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만 남는 건데, 사실 S4의 가장 큰 장점이 리커런트 레프레젠테이션이랑 컨볼루셔널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좀 빠른 트레이닝과 빠른 인퍼런스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컨볼루션이 안 된다 하면은 좀 빠르게 어떻게 트레이닝을 할 거냐, 또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거 뭐 어쩔 거냐 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리커런스 레프레젠테이션에 따라서 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RNN 같은 좀 결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순차적으로 컴퓨테이션을 해야 되니까 병렬화를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 라는 건데, 이 만바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식으로 조금 접근을 했어요. 조금 하드웨어적인 접근으로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건데, 첫 번째 방식은 이제 parallel scan이고, 이제 이 parallel scan 같은 경우는 recurrence representation에서 좀 GPU를 활용해서 병렬을 가능하게 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kernel fusion 그리고 recomputation으로 GPU 메모리 계층에서 좀 더 효율적인 레벨에서 GPU를 활용해서 좀 더 컴퓨테이션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은 잠깐 쉬었다가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리캡을 해보자면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대해서 뭐 이게 조금 좀 장기 이중성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히포라는 행렬을 통해서 이제 좀 해결했고 이산화를 해보니까 좀 컨볼루셔널한 표현과 리커런스한 표현을 통해서 좀 표현식도 트레이닝도 빠르게 할 수 있고 인퍼런스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어떤 S4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이 모델에 좀 컨텐트 어웨어한 태스크에서 좀 정말 안 좋은 성능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좀 셀렉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했는데 이제 문제는 컨볼루셔널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 그 어떤 빠른 트레이닝이 어떤 이점을 살릴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렇게 맞췄고 이거에 대해서 좀 하드웨어적인 좀 접근으로 해결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패러럴 스캔 그리고 두 번째는 커널 퓨전 그리고 이 컴퓨테이션인데 먼저 패러럴 스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패러럴 스캔 전에 이제 스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스캔의 정의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다가 모르겠어서 그냥 거의 그대로 했는데 어떤 어레이가 주어졌을 때 뭐 all prefix sums 연산을 하는 어떤 그런 게 스캔이다 라는 거고 여기 뭐 실제로 보면은 어떤 given한 array A랑 어떤 오퍼레이터 플러스 저렇게 돼 있을 때 A0부터 이제 AN-1라는 어떤 어레이가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오면 이제 아웃풋으로는 저렇게 중간에 있는 식으로 되는 거고 첫 번째 이제 A0 두 번째는 이제 A0 더하기 A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마지막에 이제 0부터 N-1까지 저 AJ가 되는 건데 이 오퍼레이터 저 플러스 동그라미 사인이 뭐냐 뭐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예시로 뭐 덧셈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사실 정의보다는 예시를 보면 바로 확 와닿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이 이제 1, 2, 3, 4 저런 어레이가 들어왔고 오퍼레이션이 덧셈일 때 원하는 이제 아웃풋이 1, 3, 6, 10 이렇게 되는 거고 3은 이제 1 더하기 2 6은 이제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고 10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방식이 이제 스캔입니다. 그래서 sequential 스캔 어떤 수도 코드 그냥 우리가 흔히 뭐 이런 앞에 있는 알고리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도록 좀 코드 짜봐라 라고 한다면 보통은 그냥 for n번 돌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수도 코드가 있는 건데 얘 이제 복잡도 같은 경우는 이제 5의 n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스캔의 오퍼레이터 이 플러스 동그라미는 결합 법칙 뭐 어소시에이티브 한 게 성립이 되는데 이 결합 법칙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어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을 때 뭐 A 더하기 B를 먼저 해서 C를 더하든 B 더하기 C를 먼저 하고 A를 더하든 결과는 똑같죠? 그게 이제 결합 법칙이고 뭐 덧셈이나 곱셈 같은 건 되게 이런 법칙이 잘 성립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코드를 돌릴 때 for를 이렇게 n번을 돌려서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하는데 굳이 스캔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냐? 라고 하면 굳이 없어요. 그렇게 계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앞에 있는 얘기랑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있을 때 이걸 이제 A 더하기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원래 시퀀셜 스캔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B를 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에서 C를 다시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D를 더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건데 여기가 그냥 A 더하기 B랑 C 더하기 D 같은 경우는 좀 독립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GPU 같이 좀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서 좀 여러 스레드를 좀 활용해서 좀 병렬적으로 좀 연산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럴럴 스캔 같은 경우는 좀 GPU를 좀 이용해가지고 사실 시퀀셜 스캔의 좀 복잡도는 이제 5의 n이었는데 이것보다 좀 낮은 복잡도를 가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스레드는 이제 뭐 조금 뭐 개념이 좀 더 딥해질 수 있어서 그냥 뭐 여러 명 사용한다 약간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더 약간 이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한 예시를 가져왔는데 앞에 있는 것처럼 이제 1부터 1, 2, 3, 4 이렇게 해서 쭉 8까지 이런 어떤 랭스가 8인 어떤 인풋이 들어왔고 이제 오퍼레이터가 플러스라고 했을 때 밑에 있는 것처럼 1, 3, 6, 10 그래서 36까지
이런 어떤 아웃풋을 원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sequential 스캔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순차적으로 쭉 하는 거예요. x0부터 이제 그 아웃풋에 이제 x1을 더하고 그 값을 이제 저기 h1에 저장을 해두고 또 그 값을 이제 x2랑 더해서 h2에 저장을 하고 하는 거랑 이제 그 복잡도가 5의 n 이렇게 되는데 패럴럴 스캔 같은 경우는 좀 여러 스레드를 이용해가지고 좀 이걸 병렬화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첫 번째 스레드한테는 너 첫 번째랑 두 번째 연산을 해 하고 뭐두 번째 스레드한테는 세 번째랑 네 번째 계산해. 그리고 세 번째 스레드한테는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계산해. 뭐 이런 식으로 병렬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로 쓴 게 사실 뭐 그렇게 네 개 스레드를 사용했는데 저렇게 뭐 1이라는 시간이 뭐 지났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스레드한테 야 너 첫 번째랑 세 번째 연산해. 그리고 두 번째 스레드한테는 너 두 번째랑 네 번째 연산해.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개의 스레드를 사용해서 한 게 저렇게 두 번째 스텝이 되고 또 세 번째 스텝은 저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저렇게 만약에 병렬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앞에 있는 경우는 이제 5의 n 이렇게 뭐 8이라는 시간이 뭐 걸렸다고 했을 때 여기 패럴러 스캔의 경우에는 3, 뭐 각자 한 일이 다 더하면 뭐 더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걸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3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뭐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5의 로그 n 시간이 되는 거고 이런 알고리즘이 패럴러 스캔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바 같은 경우도 이거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좀 시퀀셜한 저렇게 계산을 하는 거라 이제 5의 n 이렇게 되는데 이제 좀 패럴러 스캔을 이용해서 이제 병렬적으로 계산해가지고 5의 t분의 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에서도 보시면 오른쪽에서 이제 x0랑 x1 연산을 해서 이제 h0 더하기 bx1 이렇게 나오는 연산이랑 x2랑 x3에 대한 연산을 해서 bx2 더하기 bx3는 병렬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좀 해결을 하려는 게 이제 패럴러 스캔이다 라는 게 이제 뭐 패럴러 스캔이고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아무튼 이렇게 만바에서는 이렇게 하드웨어적 접근으로 해결했다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패럴러 스캔 뭐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이게 두 번째 이제 커널 퓨전이랑 미컴퓨테이션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제 GPU 메모리 계층에서 좀 더 효율적인 레벨에서 GPU를 활용한다. 이게 뭔 소리냐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계층에 대해서 약간 뭐 엄청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되고 그냥 뭐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어떤 분야라서 그냥 논문 읽을 때 그냥 여기 뭐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간 부분이라 뭐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경우는 이제 CPU의 뭐 메모리 하이어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맨 위층에 이제 레지스터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뭐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 그리고 메인 메모리 그리고 뭐 로컬 뭐 디스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층이 있는데 제일 위층에 있을수록 좀 CPU랑 좀 가깝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CPU랑 좀 직접적이다 하는 건데 뭐 그래서 위층에 있을수록 좀 더 속도가 되게 빠르고 밑에 있는 걸수록 되게 느립니다. 그래서 여기 로컬 디스크랑 이제 뭐 레지스터 메모리 이런 거 비교한다면 레지스터 메모리가 당연히 빠르고 이제 반면에 용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밑에 있는 걸수록 더 용량이 많죠. 뭐 로컬 디스크는 최소 몇 기가 단위일 텐데 메모리는 아마 메가바이트 단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확한 수치를 몰라가지고 아무튼 이제 위층을 갈수록 이제 용량은 좀 작아진다라는 거고 뭐 이런 이제 CPU에서 이런 메모리 계층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SRAM이랑 DRAM에 대해서 조금 볼 건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여기 L1부터 L3 캐시 이렇게 SRAM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RAM이 있어요. 참고로 이제 DRAM이 그 컴퓨터에 그 실제로 꽂는 그 DRAM이에요. 뭐 아무튼 그런데 이제 얘네 두 개의 어떤 계층을 봤을 때 SRAM이 좀 더 빠른데 용량이 작고 DRAM 같은 경우는 좀
용량은 많지만 좀 속도는 느리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그게 어떤 계층 구조에 따라서 이런 게 있다. 라는 게 이제 CPU의 메모리 계층인데 GPU에서도 뭐 조금 디테일은 당연히 다를 거고 저도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여기서 GPU에서도 일종의 좀 메모리 하이어라키가 있는 거고 여기서 보면 이제 off 칩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고 on 칩 이렇게 중간에 있는데 이제 off 칩이 이제 D램이 좀 느린 거고 이제 on 칩 보면 이제 L1 SRAM, L2 SRAM 이런 게 보이는데 이 on 칩에 있을수록 좀 더 속도가 빠른데 용량이 작은 거고 반면에 이제 D램에 있는 게 좀 더 속도가 느린데 좀 용량이 많다. 뭐 이런 어떤 메모리 계층을 이제 GPU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깔끔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피규어처럼 이제 메모리 하이어라키 with bandwidth랑 이제 메모리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방금 얘기한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맨 위층에 이제 GPU SRAM이 있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HBM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D램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간주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를 봤을 때 SRAM이 이제 1초에 19TB이고 HBM 어떤 메모리 이런 거는 이제 1초에 1.5TB로 이제 최소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반면 이제 용량 같은 경우는 SRAM은 이제 20메가밖에 안 되고 HBM은 40기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는 이 어떤 뭐 A백이랑 H백 이런 거 좀 스펙표 이런 거를 비교를 한 건데 여기 뭐 여기 주황색으로 친 게 이제 피크 뭐 테라플롭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연산량과 관련이 돼 있는 거랑 이제 19.5 이렇게 A백은 19.5 저렇게 찍혀 있는데 이제 메모리 밴드위스가 이제 HBM의 어떤 메모리 밴드위스 어떤 속도 관련된 거고 보면은 이제 1초에 1.5 테라밖에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건 A백뿐만 아니라 이제 H백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GPU에서는 뭐 메모리 속도랑 이제 컴퓨터 속도 그러니까 메모리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SRAM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속도가 좀 많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연산들이 좀 메모리 접근 속도에 좀 버틀넥 좀 병목되는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커널이 뭐냐라고 한다면 GPU에서 실행되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각 커널은 이 HBM 좀 느리면서 좀 용량이 큰 여기서 이제 인풋 SRAM으로 인풋을 로드하고 그 SRAM에서 뭐 연산 같은 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끝나면 다시 HBM으로 결과값을 쓰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원리가 뭐 100% 맞지는 않을 수 있는데 약간 비유를 하자면 뭐 보통 CPU에서 이제 GPU로 텐서 올리고 그 다음에 GPU에서 돌린 다음에 다시 CPU로 내리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조금 약간 좀 비슷하지 않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러 개의 커널들이 만약에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HBM에서 로드를 하고 SRAM에서 계산을 하고 다시 그 결과값을 쓰고 또 이걸 다시 또 로드해서 계산하고 그 결과값을 저장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HBM 액세스 이렇게 쓰고 있는 것 때문에 버틀넥 이런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이제 그럼 여러 개 이런 커널들을 하나의 커널로 이제 융합시켜 버리자. 이제 이게 이제 커널 퓨전, 뭐 퓨즈드 커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만바에 적용되는 걸 보기 전에 어텐션에서 먼저 적용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플래시 어텐션이라는 논문이고 이거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이제 기존의 어텐션 포워드 패스 같은 경우는 그런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어떤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여기 어텐션 이제 쿼리키 밸류 이렇게 있을 때 쿼리키 트랜스포즈 먼저 계산을 할 거고 여기 그래서 알고리즘에서 봤을 때 이제 Q랑 K를 이제 HBM에서 로드하고 이걸 이제 계산을 하고 다시 HBM에 쓰고 뭐 두 번째는 이제 뭐 S를 로드하고
또 이제 P를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개의 커널들을 순차적으로 하는 거라 되게 HBM 액세스가 많아져 가지고 저런 변목 형상들이 일어나요. 이게 포워드 패스인 거고 뭐 백워드 패스는 뭐 수식 이런 저기 알고리즘 표에 뭐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건 몰라도 되고 결국엔 이제 HBM 액세스가 너무 많다. 그래서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거고 이 플래시 어텐션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이런 커널 퓨전을 이용해 가지고 좀 HBM 액세스 메모리 액세스에 좀 적게 하는 방식으로 기존 어텐션과 동일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산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된다 라는 게 이제 플래시 어텐션이고 이 논문에서 그럼 메모리 액세스를 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라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 이제 타일링이고 두 번째 이제 리컴퓨테이션인데 첫 번째 타일링은 이제 어텐션을 좀 블럭 단위로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리컴퓨테이션으로 원래 뭐 백워드 패스에서 필요한 값들을 저장하지 않고 다시 계산한다는 건데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백워드 패스를 계산할 때 포워드 패스에서 필요한 값들을 저장해두고 그걸 이제 백워드 패스에서 로드를 해가지고 계산이 이루어지는 게 원래 어떤 알고리즘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로드를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병목이 일어나니까 그냥 아예 그냥 다시 처음부터 계산을 하자. 백워드 패스에서. 어차피 그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땐 더 빨라진다. 라는 게 이제 플래시 어텐션 논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알고리즘 표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뭐 디테일은 몰라도 되는데 여기 3번, 4번이 이렇게 어떤 쿼리나 이런 거를 이제 타일링으로 이렇게 블럭 단위로 나누는 거고 중간에 보면은 이제 이게 언칩이 SRAM 이렇게 되는 거라 이제 SRAM에 다 올린 다음에 이 언칩에서 계속 연산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9번 언칩, 10번 언칩, 11번째 줄 언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라 그래서 HBM에서 뭐 SRAM, HBM, SRAM, HBM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의 커널에서 이런 연산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워드 패스인 거고 93페이지에 있는 이 백워드 패스는 뭐 약간 맥락은 비슷한데 첫 번째는 이제 타일링 이렇게 디바이드 이렇게 블럭 단위로 나누는 거고 이제 밑에서는 원래 그 포워드 패스에서 계산했던 그 값들을 로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계산을 하자 SRAM에서 그래서 잘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 11번째 줄부터 이제 한 20번째 줄까지 다 언칩으로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언칩에서 계산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병목 현상이 좀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표를 보면은 이제 기존 방식이랑 이 플래시 어텐션에서의 어떤 연산을 봤는데 이제 뭐 기가플롭스는 이제 플래시 어텐션이 더 많아요. 이게 당연한 게 왜냐하면 리컴퓨테이션 이렇게 백워드 패스에서 계산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많게 되는데 여기 HBM 리드 라이트 이런 거 기가바이트를 보면은 이제 플래시 어텐션이 거의 10배 정도 적은 걸 볼 수 있죠. 이런 적은 액세스를 한 거고 이제 마지막에 런타임 밀리세컨즈로 돼 있는데 거의 한 대여섯 배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왼쪽 아래에도 뭐 파이토치랑 이게 스탠더드 한 어텐션이고 플래시 어텐션이 있는데 원래 파이토치 이런 스탠더드 버전은 이제 매트 멀티플리케이션, 마스크, 스프트맥스, 드랍아웃, 매트멀 이런 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해야 돼서 계속 병목이 일어나는데 플래시 어텐션은 그냥 커널 퓨즈를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잘 되더라. 그래서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플래시 어텐션, 어텐션에서 이런 어떤 좀 그 커널 퓨전을 어떻게 했냐라는 거고 만바 같은 경우도 거의 약간 좀 비슷한 아이디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있는 걸 거의 그대로 땄는데 실제로 그 이런 방금 봤던 커널 퓨전 이런 걸 사용 안 하고 그냥 나이브하게 했을 때 아까 그 사이즈가 BLDN이라 어떻게 보면 그 HBM 리드가 빅 5로 표기했을 때 BLDN 이렇게 곱에 이렇게 비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커널 퓨전을 해가지고 보니까는 read write가 이제 5에 BLD 더하기 N 더하기 DN 이런 식으로 좀 나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바에서 커널 퓨전을 사용한 거고 이 컴퓨테이션도 거의 뭐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중간값을 저장해가지고 이제 5에 BLDN 아무튼 이 거의 비례를 했는데 그 리컴퓨테이션을 이용하니까 HBMX가 이제 BLN 여기 오타가 있네요. BLN 더하기 DN에 좀 비례를 하더라.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는 좀 더 빠르게 연산이 된다. 라는 게 이제 만바에서 리컴퓨테이션입니다. 사실 뭐 여기까지가 만바의 내용이었고 그래서 만바의 피규어도 뭐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주황색이랑 초록색 이렇게 보면은 주황색이 SRAM, 초록색이 이제 HBM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밑에는 이제 또 셀렉션 메커니즘이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이제 만바 피규어인 거고 이 중간에 이렇게 셀렉티브 SSM이 있는 게 이제 만바 블럭 이렇게 S6 레이어가 있는 게 만바 블럭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성능도 보니까 이게 아까 왼쪽에 있는 표 같은 경우는 좀 시간 어떤 컴퓨테이션 시간에 대해서 본 건데 이 y 값이 또 로그 스케일인 걸 감안했을 때 이 빨간색 선이 제일 아래에 있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inference throughput 이런 건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추론 처리량이라고 해서 어떤 단위 시간당에 어떤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토큰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배치 사이즈가 점점 늘어나에 따라서 이게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게 이제 만바인 거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32부터는 아웃 오브 메모리가 떠가지고 그냥 결과도 안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되게 괜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만바의 결과인 거고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와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가 나왔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만바 있으니까 이제 비전 만바라는 것도 바로 나왔는데 뭐 사실 뭐 이거를 뭐 크게 다룰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기존에 뭐 트랜스포머 어떤 비전 트랜스포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더 애큐레이트하고 좀 더 빠르고 메모리도 적은 걸 확인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오른쪽에서 보면은 파란색 선이 그 VIT인 거고 이제 밑에 있는 게 VIM 뭐 비전 만바인 건데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가 너무 커서 이제 마지막엔 1248 레졸루션에서 아예 아웃 오브 메모리가 떠버렸는데 만바 같은 경우 꽤 괜찮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저자분들이 만바2라는 논문도 또 냈어요. 이거는 저도 논문을 뭐 제대로 읽지는 않았는데 그냥 피규어만 봤을 때는 그 사실 약간 SSM이 처음에 들어봤을 때는 되게 어텐션이랑 뭔 관련이 있지? 약간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뭐 전 저자분이 계속 뭐 연구하고 공부 뭐 하다 보니까 이 SSM이랑 어텐션이랑 일종의 교집합이 있더라. 그게 이제 여기 피규어에서 보면은 파란색이 이제 SSM이고 빨간색이 어떻게 보면 좀 Structured Masked Attention, 어텐션의 좀 일부인데 저거의 교집합, 저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는, 아니 그 보라색으로 돼 있는 저 Structured State Space Duality 어떤 이런 교집합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좀 블럭을 만든 게 이제 만바2입니다. 그래서 뭐 결과도 보면은 뭐 accuracy도 뭐 꽤 괜찮고 스캔 타임이나 이런 것도 비교를 해봤을 때 꽤 괜찮다. 하는 게 이제 만바2 논문입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아까 그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의 좀 유일한 단점 이제 좀 긴 시퀀스를 잘 못 다루고 좀 인퍼런스 타임도 되게 좀 길고 그런데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자체는 이제 좀 되게 많은 단점이 있는데 점차 하나씩 좀 개선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SSM 같은 경우 롱레인지 디펜던시 문제가 있었고 이를 히포로 해결했고 그리고 뭐 discretization 이산화를 통해서 convolutional representation 그리고 recurrence representation 둘 다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약간의 뭐 알고리즘적으로 잘 하니까 S4가 잘 나왔는데 S4의 어떤 컨텐트 어웨어한 좀 태스크에 약하더라. 왜냐하면 S4가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좀 셀렉션을 이용해서 그 어떤 LTI를 깨버리고 아예 성능은 괜찮았는데 좀 그러면 이제 그 컨볼루셔널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서 병렬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은 이제 그건 좀 하드웨어 접근적인 방식으로 좀 해결을 했다라는 게 이제 만바였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아까 뭐 이렇게 트랜스포머랑 RNN 이렇게 각각 이렇게 트레이닝에서는 뭐 빠르고 인퍼런스에서는 느린 게 트랜스포머였고 RNN에서는 그 반대였는데 맘바 같은 경우는 패스트 트레이닝과 패스트 인퍼런스를 둘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뭐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거 그 인트로 투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그 민규님이 이제 넣었던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 그 꽤 괜찮은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결국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는 뭐 이런 모든 방법론과 기술을 아우르는 개념이고 특히 수학만으로도 안 되는 게 또 데이터 사이언스고 뭐 컴퓨터 사이언스만으로도 안 되는 게 데이터 사이언스고 또 도메인 지식도 있어야 되는 게 데이터 사이언스가 아닌가 이제 그게 데이터 사이언스 랩에서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